심학도는 중국 원나라의 임은정이라는 학자가 마음에 대해 말한 명언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팔도 심학도에서는 몸, 마음 챙김, 3단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위의 원은 심이요, 아래의 원은 경입니다. 우선 여러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마주보게 배치한 이유는 성악에서 말하는 마음 다스리는 법, 즉 심법이 결코 단순치 않아서 모든 단어들이 말하는 말을 치우침 없이 힘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6도 심통성정도에서 퇴계가 마음병의 원인을 규명했다면 8도에서는 마음의 병의 치유법으로서 경을 제시합니다. 적자심.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놀이터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아이 2명이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모래성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즈음 옆에 있던 아이 2명이 모래성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실수로 모래성을 짓밟고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모래성은 다시 쌓을 수 있잖아요. 모래성 쌓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순간 엄마는 티 없이 맑은 아이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였다면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들의 모래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 모두 어렸을 적 순수한 마음, 적자심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팔도는 10개의 도 중에서 처음으로 경이라는 글자가 전면에 나오는 첫 번째 도이기도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비유하자면 경이란 마음의 모든 병에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퇴계가 평생 탐구한 마음병을 치유하는 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현대인의 아픈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인심. 아들을 재우고 나가려던 아빠는 우연히 아들의 책상 위에 있는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일기에는 우리 아빠라는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진 아빠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아빠는 못하는 것도 없고 나랑도 잘 놀아줘요. 우리 아빠는 세계 최고예요. 아빠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들의 말처럼 멋지고 좋은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이죠. 아빠는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하기 위해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빠는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상사에게 혼난 동료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할머니께 도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었죠. 아들은 웃는 얼굴로 잠에 들었고 아빠도 뿌듯한 얼굴로 방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큰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어 대인심을 이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난하기의 마음은 아직 욕망이 흐르기 전에 선량한 마음이요. 인심은 곧 욕망을 알게 되고 이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대인심은 의리가 갖춰진 본심이요. 도심은 의리에 깨우친 마음입니다. 위의 심의 원엔 6가지 마음의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6가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욕망을 추구하는 인심이 없을 수 없고 하늘에서 비롯되었기에 올바름을 추구하는 도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래 경의 원은 2가지 공부, 즉 인간의 욕망을 잘 구별하는 공부와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독에서 부동심까지 6개의 항목은
인욕을 잘 살피는 공부입니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가난하고 처남이 결심을 바꾸지 못하며 힘과 무력으로 뜻을 굴복시킬 수 없어 도가 밝아지고 덕이 세워집니다. 계구에서 종심까지 6개 항목은 천리를 보존하는 공부입니다. 신독. 서방이 지병으로 승하하고 새로이 몽키 아일랜드의 왕이 된 몽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라는 중압감이 몽키를 짓누른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왕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무거우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폐하를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와, 이게 다 얼마람? 폐하를 위해서 헌신한 지난날 욕심은 없었다. 그러나 게으르고 욕심 가득한 몽키를 보니 나라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들이 바친 공물은 왕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몽키는 물러나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공물은 본래 그대들의 것이었으니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킹콩페아 만세! 몽키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꿈이었구나.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겠습니다. 몽키페아 만세! 몽키 아일랜드 만세! 공자가 72종심이라 말하듯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해도 몸이 곧 법도요. 몸이 내는 소리가 곧 아름다운 선율이 되고 생각하지 않고도 얻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합니다. 구방심. 강아지와 놀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아지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남자는 당황하죠. 그런데 남자는 왜 강아지만 찾는 걸까요? 남자가 잃어버린 것은 강아지뿐일까요? 벽 끝에 다다른 남자. 남자는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강아지만 찾은 것이 아니었죠. 남자는 강아지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조차 까맣게 잊었던 마음을 찾게 되었죠.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은 찾고 계신가요? 요컨대 공부하는 요령이 모두 하나의 경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통의 기둥은 심과 경의 공부법을 관통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정밀하게 살펴 한결같이 한다는 유정유일과 선만을 택해 굳게 지킨다는 택선고집이 그것입니다. 심사. 옛날 옛적에 착한 어부와 고약한 성질의 부자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가서 물고기나 잡아와! 부자는 늘 어부를 부려먹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는 어부를 일을 보내고 평상에서 쉬고 있었어요. 부자는 평상에서 누워서 쉬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잠이 든 부자의 모습이 어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잠에서 깬 부자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허름한 이 어부의 모습을 한 자신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매우 당황한 부자는 재빨리 노를 저어서 부두로 돌아갔답니다. 부두에 도착하니 자신의 모습으로 변한 어부를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 부자와 어부는 대화를 나누다가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으로 변한 어부에게 얻어맞은 부자는 다시 바다로 나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부자는 그렇게 죽는가 싶었지만 잠을 청하던 평상에서 꿈을 깼답니다. 눈을 뜬 부자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어부에게 사과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그 이후로 부자는 반성하며 평생 남들에게 잘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몸을 챙기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을 챙기는 것은 경입니다. 심은 한 몸의 주인이 되고 경은 한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심학도에서 경이란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 옛날 옛적에 불치병에 걸린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았어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주었지만 할아버지 건강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도 할아버지에게 드릴 약을 위해 집으로 향하던 소녀는 정체불명의 어떤 노인에게 씨앗을 받았어요. 노인은 이렇게 말했죠. 이 씨앗을 정성껏 키워 싹이 트게 되면 신비한 약초가 될 것이네. 소녀는 씨앗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누가 봐도 볶음깨였죠. 소녀는 씨앗을 들고 다니며 마법의 씨앗을 구했다고 얘기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소녀는 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다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주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싹은 트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갔고 소녀는 더욱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소년의 마음을 안 것일까요? 씨앗을 심은 자리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싹이 자라났어요. 소녀는 마음은 몸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균형 안에서 회복돼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정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과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마음을 단속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을 깊게 연구하면 그 공부가 깊어져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